경제 이슈 조금 더 깊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딜 이분과 함께 하죠. 윤석천 경제평론가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테슬라가 이 로보택시를 하고 난 이후에 약간 자율주행이라든지 특히나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주말 동안 나온 이야기로는 일론 머스크가 미국의 LFP 배터리 만드는 거 거의 끝나간다라고 이야기도 했고, 우리 시장에서도 이제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뭐 전고체, 나트륨 뭐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약간 분위기가 달라진 걸까요? 글쎄요, 그게 너무나 어려운 시절을 갖다가 보냈기 때문에 그렇죠. K배터리가 사실은 지난 거의 한 2년 동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뭔가 이 반전의 기회, 턴어라운드의 어떤 조짐들 갖다 보이는 거는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사실 테슬라 로보택시가 등장을 해가지고 지금 시범 주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시범 주행인 상태고 여러 가지 말들이 사실은 많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어떤 그 동인으로 인해서 2차 전지가 움직이고 있다.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과장이 섞여 있는 얘기 같고요. 네. 사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완전 자율 주행이 실현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은 그 고밀도, 고성능의 그 3원계 배터리의 수요는 점점 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막대한 연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그게 이제 소프트웨어 기반의 어떤 차량이기 때문에 보통 SDV라고 얘기를 하죠. 전력 소모량이 엄청나요. 이 전력을 대기 위해서는 사실 고성능의 어떤 배터리가 필요한 거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 완전 자율주행차일수록 배터리의 안전성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고성능, 고밀도의 그 3원계 배터리, 그걸 넘어서는 반고체, 전고체, 이런 식의 어떤 배터리가 더 많이 필요한 거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렇지만 지금 그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갖다가 서비스한다고 해서 그게 한국의 2차 전지 업체의 어떤 금방 엄청난 어떤 수혜로 다가올 거라고 연결 짓는 거는 그 자체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거 아닐까요? 워낙 깊은 겨울을 보냈기 때문에 무언가 조금 좋은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면 좋게 해석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2차 전지 관련돼서는 사실 많이 굉장히 포트에 깊게 묵어두시는 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이 정도 반등으로는 시원치도 않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솔직하게 하면 들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손절을 못하고 계속해서 포트에 2차 전지를 계속 두시는 이유가 그래도 K배터리 언젠가는 또 빛을 보지 않을까? 유럽에서도 어쨌든 전기차 시장이 20%씩 성장한다고 하는데 K배터리의 시간이 다시 오지 않을까라는 방향성은 맞지 않나? 라는 게 하나의 이유일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한 2년 동안 캐진 국면을 겪었죠. 근데 올해는 완전히 반전의 기회를 만들고 있어요. 1월에서 4월 달까지는 YOY로 한 25% 성장을 했고 5월에는 더 가팔라졌습니다. 한 36% 성장을 했어요. 주요국 성장률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독일이 56%, 스페인이 131%, 이탈리아가 한 67% 성장을 했으니까요. 엄청나게 성장을 했죠. 근데 하반기에는 유럽 시장에 더 가파른 성장이 기대가 돼요. 왜 그러냐면 7월 달부터 독일에서는 이제 기업용 전기차에 대해서 가속 상각을 허용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비용 처리를 더 신속하게 할 수 있으니까 전기차에 대한 어떤 수요들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고요. 가장 기대되는 거는 EU 차원에서 사회적 리스 프로그램을 준비 중입니다.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 저소득층한테 보조금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프랑스에서 작년에 시행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원래 1분기 만에 동이 났습니다. 워낙 수요가 몰려서. 근데 이게 지금 EU 차원에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이게 만약에 된다라고 하게 되면 한 1,300만 대 정도 전기차의 어떤 수혜가 예상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기업용 전기차를 갖다가 좀 촉진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어요. 사실 유럽 연합 같은 데에서는 차량의 어떤 수요 자체가 기업이 60, 일반 가게가 40이거든요. 근데 전기차 전원은 가게가 더 빨라요. 훨씬. 기업들이 잘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의 전기차 구매 의욕을 갖다가 자극하기 위해서 뭘 할 거냐면은 기업이 전기차를 사게 되면 세제 혜택을 주는 겁니다. 대한 내연기관차를 사면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업용 차량을 전기차로 바꾸는 수요들이 있겠죠. 네. 그게 한 2030년대까지 한 200만 대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캐진 국면을 완전히 탈출을 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그 유럽에서 잘 팔리고 있는데 요즘 뉴스로 보시면 한국산 배터리가 점유율이 줄어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러면 시장을 저변을 넓혀갈 때 지금 어떤 차들이 많이 팔리냐면은 스코다, 폭스바겐, 르노, 그러니까 저가 라인들이 많이 팔리는 거예요. 엔트리급들이 많이 팔리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 엔트리급에는 뭐가 채용이 돼요? 중국산 LFP들이 채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산의 배터리의 총량은 늘어나고 있지만 유럽에서도 그렇지만 점유율로 보기에는 이게 감소하는 영상을 보고 있는데 이게 올해부터 반전이 이제 시작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르노에 벌써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공급 계약을 맺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올해 말부터 폴란드 공장에서 LFP 배터리를 갖다 본격적으로 생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저가 시장에 우리나라가 이제 슬슬 진출을 하기 시작하는 거고요. 물론 볼륨급 이상에서는 한국 3원계 배터리들이 대세인 거고요. 그러니까 유럽 시장의 어떤 그 성장세가 가팔라지면 가팔라질수록 그 유럽 시장에서의 어떤 점유율 하락은 올해가 이제 거의 마지막일 거다. 올해 말부터는 그 한국산 배터리가 K 배터리가 점유율 어떤 확장을 갖다가 다시 시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CATL만큼 싸게 잘 만드는 곳도 없잖아요.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여기다가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중국에서의 이 저가형 자동차 공세가 대단합니다. 캐시우드는 이런 이야기까지 했죠. 3년 안에 내연기관차보다 전기차가 싸질 것이다. 왜냐? 중국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비아디에서는 실제로 전기차 가격을 엄청나게 지금 다운을 시키고 있죠. 그래서 중국 내에서는 치킨 게임이라고 합니다만 전기차가 이렇게 좀 싸지게 된다면 사실 우리나라 배터리들은 비싼 편이잖아요.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LG 엔솔이 이번에 체리 자동차에 공급을 하기로 했잖아요. 네. 46 시리즈 원통형 배터리. 고성능 배터리에서는 아직도 중국이 우리나라를 못 따라오고 있는 거고요. 이 중국 전기차의 문제를 갖다가 제2차 차이나 쇼크가 이제 온다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산업, 어떤 성장, 발전성 시키는 거 어떤 전략을 갖다가 우리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과잉 생산을 합니다. 정부 보조금을 통해서. 근데 그게 성장이 가시화될 때는 문제가 없죠. 근데 성장이 정체되게 되면 재고가 엄청나게 남잖아요. 지금 전국의 전기차 재고량이 350만 대예요. 이게 어느 정도인지를 갖다가 여러분이 상상을 못 하실 겁니다. 그런데도 생산량을 줄이지 않아서 팔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겠습니까? 이게 팔리지 않으니까 할인 정책을 하겠죠. BYD가 그래서 할인 정책을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최종 단계는 뭐예요? 그래도 안 팔리면 뭐가 되겠어요? 결국은 구조조정 단계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통폐합하고. 왜 지금 이제 중국이 그런 단계예요. 중국이 지금 한 수백 개 회사에서 20여 개로 줄였던 걸 다시 7개로 정립을 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는 겁니다. 중국 정부는 7개로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업체를 파산하겠죠. 이게 이제 중국의 어떤 그게 과거 조선에서 보였던 어떤 산업의 어떤 패턴입니다. 그럼 이게 세계에서는 뭐가 문제냐? 중국산 이렇게 재고가 많으니까 뭐예요? 밀어내려고 하겠죠, 수출을. 그렇죠, 싸게. 그런데 그게 세상에 그렇게 지금 과거처럼 만만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국의 어떤 산업 발전 단계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각국이 장벽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유럽연합도 장벽을 세우고 있는 거고요. 뭐 우리나라도 비관세 장벽 슬슬 동원하고 있잖아요. 뭐 미국은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이 중국의 어떤 전기차 산업의 어떤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게 끝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될까요? 중국이 지금처럼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중국 전기차들이 그렇게 가격을 싸게 했던 건 뭐냐? 결국은 뭐 이건 굉장히 깊은 얘기들이 필요하지만 협력업체, 좀 거친 표현을 쓰겠습니다. 후려치기. 정부 보조금을 등에 업고 이렇게 싼 가격을 갖다가 동원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구조조정이 시작되면 어떻게 돼요? 수많은 협력업체 망하겠죠. 배터리 업체들, 지금 난립했던 배터리 업체들 대부분 다 사라지겠죠. 그렇게 되면 가격이 어느 정도 정상화를 시작할 거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도 과연 중국 전기차, 중국 배터리들이 과연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냐,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거는 저는 뭐 의문의 여지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차이나 쇼크, 그러니까 밀어내기 수출의 영향 때문에 사실 이 밀어내기가 얼마나 심각하냐면은 유럽의 주요 자동차 항구에는 중국산 자동차들이 그냥 주차장이에요, 지금. 팔리지 않은 차들이 그렇게 밀어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게 1차적으로 끝나고 나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중국 전기차라든지 배터리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진짜 모습?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겠죠. 예, 예, 예.
때문에 뭐 중국 전기차들 너무 많이 만들어서 네. 막 산에다가 묻었다 막 이런 이야기도 전해질 정도잖아요. 그만큼 지금 중국에서는 일단 치킨 게임으로 막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스텝이 무엇이냐 요걸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포스코피처엠이랑 에코프로머티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캐즘 때문에 투자에 좀 속도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뒤집어서 본다면 이제는 바닥인가? 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닌가? 계속해서 안 좋을 것인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약간 궁금하거든요. 투자를 줄인다, 2차 전지 업체들이 과연 이걸 바닥 신호로 볼 수 있을까요? 그동안 2차 전지 업체들이 너무나 공격적인 투자를 사실은 해왔었죠. 그리고 2차 전지 업황이 좋을 때는 뭐 자본 조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었잖아요. 쉬웠죠. 네, 그런데 이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뭐 유상증자한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 돌 맞을 일인 거고 예. 채권을 발행해서 하는 것도 그렇게 과거처럼 만만하지 않은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뭐 내가 기업하는 입장에도 보수적인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이게 사실 전기차 캐즘이 이제 뭐 계속해서 말들이 많아요. 얼마나 지속할 것이냐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유럽은 이미 캐즘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올해 성장을 할 거고요. 날씨를 비유하자면 맑음을 넘어서 쾌청 단계로 들어가고 있는 거고. 이제 미국이 문제예요. 그동안 이제 IRA 보조금 때문에 무지하게 말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결정 단계예요, 일단. 일단 소비자한테 주는 $7,500 보조금은 이제 축소되는 거는 거의 확실해요. 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그걸 갖다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K배터리의 가장 중요한 거는 첨단 제조 세액 공제 혜택 AMPC라는 거예요. 생산세에. 이거는 오히려 하원안보다도 상원안이 훨씬 더 좋아졌어요. 원래대로 유지가 그대로 돼 있거든요. 또 한 가지 우리한테 유리한 점은 중국산 배터리들에 대한 완전한 견제가 이제 법안에 완전히 명시가 됐다는 겁니다. 그럼 미국 시장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요. 소비자 보조금이 줄면서 전기차 시장이 정체를 하니까 그거는 약간 흐림이겠죠. 우리나라 전체로 놓고 보게 되면. 다만 그게 지금 그 AMPC가 그대로 살아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중국산이 전혀 못 들어오니까 중국산이 한 80% 이상을 장악하던 그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시장에서는 한국산과 테슬라 이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죠.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아직도 LFP 배터리를 갖다가 완공하지 못했어요. 근데 뭐예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글로벌 그 2차 전지 업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미국에 LFP 양산을 6월 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홀랜드 공장에서. 그러니까 그쪽은 맑음이겠죠. 그러니까 맑음과 흐림을 갖다가 이게 조합을 하게 되면은 거의 평행 수준에 이른다고 보는 거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 2차 전지를 갖다가 강하게 억눌러 왔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은 불확실성을 갖다가 걷어내는 단계고 그게 제가 생각하는 올 1분기 정도가 완전히 어떤 실적으로 봐서는 저점이고 그때부터 턴어라운드를 시작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제 예상보다도 훨씬 더 빠른 시기를 말씀을 해주시네요. 1분기쯤 바닥을 딛고 무언가 달라지는 분위기가 확실히 확인이 될 것이다라고 해주셨는데 안 그래도 이제 내일부터 7월이고 이제 어닝 시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실적을 막 발표를 하면서 거기서 지금 사업 현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실제로 숫자가 바닥을 찍었을지도 체크를 좀 해봐야 되는 점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배터리 3사가 최근에 실적이 정말 좋지 못하면서 그러면 무언가 파이프라인이 하나 더 있어야 될 텐데 라고 하면서 만들었던 게 바로 말씀해 주신 ESS 쪽입니다. 그렇다면 ESS가 진짜 숫자가 되냐에 대해서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단순히 만든다가 아니라 이것이 실적에 도움이 되느냐 이 차원으로 본다면 어떻게 분석하면 좋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ESS 시장을 갖다가 LG엔솔이 6월 달부터 본격 가동을 시작을 했어요. 벌써 수주받은 거는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올해 이제 미국에서 그 ESS가 설치량을 보게 되면 전망을 보게 되면은 올해만 46.5기가와트고요. 내년에 50기가와트입니다. 그다음에 27년에 56.2기가와트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현재 LCOE 그러니까 균등화 발전 비용으로 놓고 보게 되면 태양광 플러스 BESS 조합이 가장 싸요. 네. 모든 발전원 중에서.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걸 갖다가 계속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특히 미국의 서부 지역 같은 경우는 이 햇빛이 좋잖아요. 그렇죠, 광질이 좋죠. 네, 그런 쪽에서는 이제 발전 단가가 워낙 낮아졌기 때문에 이 시장 전체를 갖다가 과거에는 누가 장악을 했었느냐?
테슬라가 중국산 배터리를 들여와서 LFP 배터리를 싸게 들여와서 했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미국에다가 LFP 배터리 공장을 짓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건데 그 전에 벌써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동을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유럽에서도 폴란드 공장에서 LFP 배터리 그 생산을 갖다가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뭐 그다음에 SDI라든지 삼성 SDI라든지 SK온 같은 경우가 내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내년 초부터. 그러니까 이 미국 그 시장에서는 사실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는 약간 흐림이 있는 거지만은 ESS 분야에서는 맑음을 넘어서 이제 캐청 단계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그동안 좀 그 어떤 가시적인 어떤 성과가 좀 흐려지는 걸 갖다가 ESS 분야에서는 얼마든지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특히나 ESS 같은 경우는 이 재생에너지에는 필수거든요. 재생에너지가 일시적이기 때문에 이걸 저장했다가 써야 되는 건데 사실 재생에너지에 하는 투자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때문에 ESS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2차 전지 산업 전반의 뷰는 어떻게 가면 좋을지 마지막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2차 전지를 강하게 짓누었던 게 캐즘이었잖아요. 그게 이제 돌파가 되고 있는 거고요. 뭐 우리나라에서 친환경차 많이 팔리잖아요. 유럽은 말할 것도 없는 거고요. 두 번째 이슈가 바로 IRA 이슈거든요. 아주 지겹습니다, 이거는. 2차 전지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어떻게 보게 되면 좀 거친 게 표현하면 징그럽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네. 그게 마침내 이제 불확실성을 벗고 있는 거예요. 그 일단 뭐 그러니까 소비자 그 한테 주는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단축이 됐지만은 이미 그것들은 이 2차 전지 섹터의 어떤 가격에 녹아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주가를 갖다가 강하게 짓눌렀던 어떤 두 가지 문제들이 점점 해소되는 국면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럼에도 이제 이렇게 뭐 주가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급하게 반등하지는 않을 거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 사람들이 2차 전지에 그 투자했던 사람들이 너무 큰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새로운 투자, 신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끊임없이 실적을 갖다가 확인하려고 할 거다. 결국은 이제 어느 정도 턴어라운드 하면서 이게 좀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려면 주가 측면에서 결국은 2분기 실적을 보고서 움직이는 어떤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다. 그런 세력들도 굉장히 많을 거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인내를 하셔야 될 거다. 주가 측면에서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눈물이 날까요? 예. 주가 측면에서는 조금 워낙 또 물리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더디겠지만 그래도 산업은 캐즘을 벗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